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와 그제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 90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5일 124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래 26일 1132명, 두 번째로 또 많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네. 연이어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 다시 970명, 그러니까 1000명대 이하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예. 일단 1000명대 이하로 내려간 수치에는 눈길이 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수치가 평상시에 월요일 확진자 발표와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월요일은 언제나 그 전날 일요일에 어떤 확진자 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틀 동안의 어떤 휴일에 검사 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월요일은 언제나 그걸 감안하는데, 지금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금 연휴였기 때문에 평상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1241명이 확실하게 이 동부 유치소에 네. 688명의 그런 확진자 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수도권이 656명으로 여전히 전체 수도권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아직도 계속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런 두 가지가 오늘의 970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수님.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에 288명 때문에 1241명이 많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970명인데다가 양성률, 즉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 네. 수를 보면은 2.6%나 돼서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할 수 있는 부분은 임시선별진단소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약 3만 4천 명 정도였는데 111명이 양성이 나와서 0.3%로 이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며칠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0.2%에서부터 0.3% 수준이던 것이 일단은 그 이상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 불명 사례 28%죠. 28%. 저도 그 수치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내가 어디에서 걸렸는지 그 경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참 보기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숨은 감염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현상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 감염 경로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부구치소의 경우도 그 안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다 감염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감염의 양상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감염되시는 분들, 특히 가족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다 찾아서 자가격리를 시키지를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원인 불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수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봤더니 가족 감염이요, 24.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이 환자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지는 않아 보여요, 교수님. 거기다가 가장이 이제 40대, 50대가 감염돼서 집안에서 청소년들, 즉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감염되는 것이 5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가정 내에서의 감염을 막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든지 또는 식사를 다 따로 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다 따로 쓴다든지 이런 자가격리 수준에서 방역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가장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방역, 특히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가능한 한 좀 접촉을 줄이는, 즉 모임 자체를 줄여서 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가정 안에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나온 확진자가 약 1100명입니다.
근데 1월 3일까지 운영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혹시 더 늘려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 무증상이면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단받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이 임시선별진료소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양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좀 더 계속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N차 감염의 고리를 좀 끊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연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연말 연시이니까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해돋이 명소 같은 곳들도 폐쇄를 하고 또 겨울 스포츠 하는 곳들도 문 닫도록 했지만요. 이런 게 좀 보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확산세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지켜보면 확실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날, 모이는 장소,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주로 이렇게 확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상 연말 방역 대책이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 연휴, 네. 그리고 하나는 연말에서 연시로 넘어가는 해돋이, 해넘이 이 두 가지의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느냐가 또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현재 아직 뭐 이 전체적인 어떤 영향은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연휴는 그래도 비교적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만 했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해돋이 이 행사를 어떻게 치러내느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예약했던 곳도 50% 이내로 숙박업소를 제한하고 있고 또 해돋이 행사를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아예 막아놓는데 일부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도 그 막아놓는 어떤 선을 넘어서 조용히 뭐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를 잘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금 이 해돋이 행사라든지 지자체가 이렇게 이 방역 대책을 내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3단계 격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1000명대 전후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부처의 그런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서 중대보건 하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단계는 봉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2.5단계 계속 연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방역 당국에서 3단계를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3단계는 전국 단위로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2.5단계 플러스 여러 가지 알파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저 이런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이제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고 또 전파력이 좀 기존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이 사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입국한 곳이 영국이라서 혹시나 변종 바이러스이지는 않을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80대 남성입니다. 지금 사망을 했는데 사망 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13일 날 영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귀국하자마자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어떤 증세는 없었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2주 동안의 자가격리니까 아마도 28일까지였는데 근데 지금 심장 질환이 원래 있었던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네. 26일에 갑작스럽게 심장 정지 상황이 벌어져서 네. 10시 47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후쯤에 심장이 정지되고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 영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영국 변이된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게 될 경우 굉장히 후폭풍이 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 더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백신을 빨리 지금 도입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백신이 빨리 들어와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감염력은 더 강하지만 증상이 더 강하거나 혹은 우리 백신이 유도하는 항체를 무력화한다거나 하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백신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의한 강한 전파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속보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